교수님 아까 그 그린란드 얘기랑 트럼프의 마가 시대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발표 맞나요? 돈로 독트린? 먼로 독트린 맞죠? 네, 이게 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니까 그 D를 갖고 와서 이제 원래 멀로 독트린인데 돈로라고 하는구나. 갖다 이제 합성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었더라 새로. 네, 돈로 독트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게 지금 다극화 질서, 네네. 글로벌 질서가 다극화로 지금 바뀌고 있다 네네. 하는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동시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등장을 한 거죠. 네네. 이제 등장하자마자 뭐 취임은 안 했지만 던지는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거죠. 네. 그린랜드 저거 내가 가지고 싶어.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해. 그러니까 덴마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려고 해도 지킬 군인과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황당한 손 놓고 당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지금. 그리고 아니 이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관세 엄청 때릴 거야.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주도 내가 가지고 싶어. 나 좋네. 제주도 나 줘. 나 줘. 어. 돈 줄게 대신. 예? 근데 인구가 뭐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린랜드가 땅덩이 커도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 다 내가 가지고 싶어.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그 원래 우리가 만들었잖아. 이리 줘.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럼 돈로 독트린의 정의가 그런 건가요?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가진다 이런 거예요? 지금 캐나다- 약탈이에요, 그게? 캐나다 저거? 야 너희들 우리 이리 들어와. 51번째 주 줄게. 멕시코 너 없어져. 그냥 이리 와. 다 와. 야, 그냥 제국주의 아니에요? 이거 그냥 되게 그냥 노골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을 보셔야 되는 네, 게 알려주십시오. 멀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원래 1820년대에 나온 거예요. 네. 왜 나왔냐면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제 메트리니히 그 총리 오스트리아 총리가 다시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도 포용을 하고 뭐 다 끌어모았어요. 다 네. 끌어모아 가지고 앙시앙 레짐, 즉 구체제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컨그레스 오브 유럽이라는 그 협의체, 국제 질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대륙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얘들이 구체제가 우린 구체제를 답한 그건데 새로 이제 질서를 재편하니까 야 좋다. 그러면은 쪼개자. 네. 서반구는 이쪽은 우리 거야. 네. 우리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나와바리 영향권이야, 네. 세력권이야. 네. 니들은 거기서 놀고 일로 오지 마.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영향권이고 우리 거야 쉽게 말해서. 서방 넘보지 마 이렇게. 니들은 되는 거군요. 오지 마. 이 컨셉이에요. 네. 그걸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건 불개입, 불간섭주의라고도 뭐 번역을 하는데 네. 알고 보면 그 쪽에서 그 안쪽은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죠. 서방과 미국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미국이. 짬짬이해서. 네, 짬짬이해서 그래서 그 개념적인 연장이 이제 뭐냐면은 미국 원주민, 체로키, 인디언들 처절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한 곳으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두잖아요.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야.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학살이 있어도 나 불간섭주의 이렇게 해버리면 끝인 그러니까 거구나. 여긴 우리 거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인디안들은 우리 종족이 다르잖아. 야. 몰아내 해서 한 곳에 가다 놓는 거죠. 네. 그 눈물에 그래서 수천 명이 죽잖아요. 그걸로 네. 그 쫓겨간 인디언들이 걸어서 쫓겨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미 대륙도 역시 니들 오지 마. 근데 뭐 그 사이 그러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네네. 이 멀로 독트린 이 개념이 나치 때 물론 그 이전에 루즈벨트는 이 멀로 독트린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의 영향권 예를 필리핀과 전쟁에서 필리핀을 먹어버리잖아요. 네. 루즈벨트 때. 그런데 1930년대 들어가면은 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게
나치들이 활용을 해요. 어. 나치들이. 참, 안 좋은 건 진짜. 뭐 자세한 이야기 이번에 제 책에 자세히 있는데. 네, 책 하나 가져오시죠, 교수님 다음에는. 책 공부도 그래서. 좀 같이 합시다. 네. 그림으로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때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자 이제 저기 이거 앵글로색슨은 고기 너희들 먹어. 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시아. 아시아는 일본이 먹어. 대동아 공영권이죠. 그래서 중국, 조선 네, 이렇게 그게- 다 먹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 네. 그건 일본 거야. 응. 일본으로 먹어. 그게 이제 광역이죠, 광역. 어. 대동아 공영권 개념이 원래 독일의 광역,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약간 가스라테프트 미략 그때 그 시즌인가요? 아니요, 그 훨씬 부분인가요? 정했어. 그땐 루즈벨트, 테오도로 루즈벨트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건 1930년대란 말이죠. 나치들이 막 2차 대전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케이, 앵글로색슨은 거기 먹고, 그럼 일본 놈들은 거기 먹고, 그 다음에 중유럽과 그 동쪽은 독일 우리가 먹겠다. 뭐가 문제 있니? 이렇게 나눠 먹는 게. 그러니까 그게 다 광역이죠. 광역.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존권이라는 레벤슬라움이라는 개념을 이제 당시 나치들이 공식적으로는 내걸었는데 그 이제 깔려 있는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국제 질서를 세력권으로 나눠서 쪼개 먹겠다는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부활한 거죠. 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제국주의 얘기가 맞네요. 네. 그러니까 와. 지금처럼 뭐 극초음속 그다음 핵폭탄이 날아다닐 수도 모르는 이 21세기에 19세기가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놓고 노골적인 영토 야욕. 내 주 땅 될 거야. 이리 줘. 와, 심각한 거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럼프의 네. 마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게 그래. 갈 수 없네. 그럼 뭐 그건 어쩔 수 없네. 그거는 현실은 현실이지. 하고 저 우크라이나 쪼개자. 쪼개자. 한국처럼 쪼갤까 독일처럼 쪼갤까. 와.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생각해보자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대신 우크라이나는 빠져. 니들은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안 돼. 왜? 주인이 뒤에 있잖니. 주인. 우크라이나 주인이 니들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하고 주인 대 주인끼리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빼고 그다음에 유럽이 뭐야? 니들은 뭐 있는데? 니들 미국의 봉신이잖아. 베슬. 그러니까 봉신국하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 응? 덴마크도 따지보면 그렇잖아요. 네. EU의 소속이 그 나토의 회원국이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회원국이 말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나토 우리 별로 신경 안 써. 나토의 주인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나토 예산 60% 이상 미국이 돼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우리가 아까 다극화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 혹은 다극 다중심화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하지만 그래 러시아가 나토의 팽창주의에서 나토 팽창에서 러시아가 위협을 느낀 거 나 인정. 나 이해해.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하잖아. 네. 나 이해해. 그래 전쟁 원인이 거기에 있네. 과거 바이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다 푸틴의 프로파간다야.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는 인정. 나토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인정. 전에 그 트럼프 외교 전략 이야기에서 나토를 휴면화시키겠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개념은 나토의 휴면 잠재우고 모든 역량을 모아서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서 중국을 억제하는데 혹은 꺾는데 무너뜨리는데 쓰겠다는 그 컨셉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가라고 하는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오케이. 일단 이 자기들 영향권 과거에 멀로가 했던 것처럼 멀로 독트린 때 그 뒤에 나온 그 멀로 독트린을 가지고 그 멀로
그다음 임기 대통령이 잭슨입니다. 잭슨. 네. 1930년대, 1830년대. 지금보다 100년도 훨씬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잭슨.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트럼프주의를 신잭슨주의라고 불러요. 그 잭슨주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중심적인, 철저하게 미국 국익 중심적인, 그리고 세계 질서는 쪼갠다. 영향권으로. 그러니까 유라시아 오케이. 중도 니들이 합쳐가지고 하려고 해. 대신 이거는 우리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게 뭐 반도체 몇 개 뺐고 뭐 이주민들 불법 이주민들 보내고 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좀 양념이고 이게 그냥 영토를 뺐고 나토 휴면화시키는 대신 유럽 나 갖고 싶은 나라 있으면 이거 그냥 다 내 거, 미국 내 다 거. 내 거 이렇게 이 정도 지금 규모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글로벌한 거죠. 진짜. 과거에 바이든식 네오콘 글로벌주의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 혹은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네. 보면 우리가 지금 저 쿠르스케 북한군이 있니 없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네요. 세계가 이렇게 또 변해가고 있는데 네,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 아, 그리고 뭐가 변하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의식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봉신으로 볼까요? 우리나라도? 100%. 너네 주인 따로 있잖아. 100%. 미국이잖아. 한국의 주인이 누구냐? 어. 미국이네. 사실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때도 아니 실 주인이 지금 얘기해라. 덴마크 얼마나 잘 산 나라예요. 가서 거기 덴마크 자치령인데 그린랜드. 야 그럼 내 우리 가질래? 네. 뭐 협상? 무슨 협상? 어, 그냥 가질래? 네. 동맹이잖아 동맹. 어. 동맹인 동시에 봉신이잖아요. 봉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는 봉신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 왜? 주인 거니까. 네. 그 덤벼들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아니 덴마크가 미군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하루? 지금 막 극초음속 미사일 6세대 전투기 막 중국에서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하루 정도면 끝날 게임이라는 거죠. 무슨 덴마크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지금 나토를 등에 업고 지금까지 호위한 거죠. 독일? 프랑스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그 봉신 국가가 EU, 그 다음에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뭐 또 뉴질랜드 좀 다르, 캐나다, 한국. 그 다음에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미무역 흑자가 많아서 뭐 관세가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뭘 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뭐 방위비 분담을 10배 올리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양념이네요. 지금. 그것도 양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왜? 니들은 우리들의 종속국이 우리 봉신이잖아. 그럼 주군한테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아.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물론 결과는 매우 좋은 거죠. 매우 좋은 바람직한 건데 가자 전쟁 끝내는 거 보세요. 가서 네타냐후한테 특사 보내서 야, 좀 이리 와. 그러니까 찍어. 이스라엘 너네도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봉신이잖아.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는 이거 거죠. 긴 웃을 말. 일이 아닌데, 그리고 뭐 이거는. 길게 이야기 됐고 사바스 뭐 휴가 이리 와 빨리. 이리 출근해. 사무실 와. 찍어. 네. 국제관계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이 지금 또 다른 룰이 등장을 하는 거죠. 대격돌이 정말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다극화가 점점 더 이렇게 북중러가 그리고 이 높아지고 다국화 있는데 경향은 이거는 계속할 거란 네, 말이죠. 무시할 수가 또 없잖아요. 네, 더 계속 큰 흐름이 갈 건데 될 거고. 이것도 큰 그림이에요. 큰 흐름이니까. 네.
그런 데에서 윤석열이 지금 파면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또 굉장히 미국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관심사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계속 그렇게 막 친중, 뭐 친북 이렇게 엄청 찍어내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그 CRS 그러니까 미국 의회 조사국이죠. 네. 그 보고서에 보면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재명은 어떻고 근데 딱 핵심은 그겁니다. 지오 스트래티지. 지오 스트래티지. 예, 혹은 뭐 지정하기로 하셔도 돼요. 지오 스트래티지컬리 그러니까 지정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이 제일 지금 눈여겨 보는 건 첫째. 북한하고 관계를 풀어갈 거냐. 뭐 화해라든지 뭐 과거에 했던 것처럼 관여, 인게이지먼트, 화해, 뭐 협력 할 거냐. 이재명 그럴 거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중국하고 뭐 어떻게 뭐 싸우고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로 본다더라. 뭐 그러면 진중이네. 일본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뭐 과거사 문제 저렇게 정리한 거 가지고 계속 비판했다. 반일이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그 동맹 그거 반대하네? 그러니까 네 가지죠. 요 네 가지가 지오 스트래티지컬리 현재의 야당 후보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계속 이익에 자기들의 지정학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보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딱 그게 핵심. 그거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미국 민주당이 그다음에 공화당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이 상하 양원 주지사 뭐 다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마가주의를 한반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례를 든 것처럼 뭐 길게 뭐 우리가 뭐 돈을 몇 푼 더 내니 많이 그냥 한국군 보내. 나 저거 줘. 삼성 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 그래 원래 반도체 우리 기술이야. 이렇게 갖고 와. 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납니다. 뭐랄까요? 이게 싸워야겠네. 19세기라 보시면 돼요. 네. 21세기가 지금 초입이 지나가고 있는데 19세기예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하지만 그게 그냥 제국주의 각축이 아니라 네네. 나누자는 거죠. 나눠서 봉신국은 다 일로 오고 한국은 당시 봉신국이니까 그걸로 포함되고 그다음에 말 안 들어? 뭘 말을 안 들어?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질서라는 게 한편의 다극화는 이것도 이제 거스르기 힘든 추세예요. 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쭉 가고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마가란 이름의 뉴 아메리카니즘이라 할까요? 혹은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겐. 예. 이 흐름이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뭐 북한군 파병설, 조작설 이걸로 지금 얘기할 때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너무 좀 작죠. 너무 유치하고 왜냐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황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언론은 그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직 북한군이 죽었니 살아내어서 그것도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뿌린 봇들이 보도한 그것도 엉터리 조작된 뉴스들로 물어다가 한국에 전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사가 꿈틀거리는 이 국면은 사실은 저런 조잡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뭐 저도 참 어떤 데 아쉬운데 그럴 장면이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요 19세기 꼴 나는 거예요. 19세기처럼.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잘 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대비해 나갈 건지 또 맞대응해 나갈 건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또 자주가 아닌가 싶고 정말 이게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다국화 시대에 또 어떻게 따라갈 건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래서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시나리오가 있고 독일, 동서독 시나리오가 있고
온갖 시나리오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100일 내지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냐 이거를.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 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네. 피스 메이커로서 트럼프가 이제 세계 정치의 위상을 돈독히 할 수 있냐. 그리고 노벨 굳건히 평화상 받고. 노벨 평화상 받고 아마 우리도 대미배교의 여러 가지 그 고리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밀자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네. 네. 그래서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네. 트럼프가 그럼 3개월 아니죠 100일 설 그다음에 6개월 설 두 가지를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미국 쪽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제일 본질적인 이유는 네. 젤렌스키한테는 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야 이리 와 음.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음. 하면 젤렌스키는 앉아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이번 행정명령에 빠졌는데 당장 우크라이나에 모든 지원을 끊어 하면 젤렌스키는 죽습니다. 그런 지렛대가 있잖아요. 네. 이른바 레브리치가. 음. 그런데 그럼 푸틴에게 트럼프가 너 이리 와서 여기 앉아 음. 끝내 도장 찍어 음. 어떤 레브리치가 있냐. 그렇죠. 어떤 지렛대로 음. 어떤 방법으로 음. 푸틴을 불러다가 여기 너 앉아 여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죠. 네. 푸틴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말을 하등의 들을 이유도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재미난 거는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지금 전쟁 이후부터 끝끝내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에너지 제재거든요. 그것도 걸어놓고 나갔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바이든은. 그러니까 바이든 생각은 뭐냐면 전쟁을 안 끝내는 게 정치적으로 볼 때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다 본 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쟁을 안 끝내놓고 와서 트럼프가 그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제일 트럼프를 괴롭힐 수 있는 거는 이 전쟁이 이제는 트럼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가 못 이기잖아요. 이미 진 전쟁이에요. 네. 그 알아 자기들도. 그럼 그 욕은 트럼프한테 다 가는 거구나. 그렇죠. 진짜 나쁘다. 나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이어가게 하는 것도 너무 나쁘고. 진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 전쟁이고 그다음에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시작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기려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니까 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미 진 전쟁이에요. 네. 하지만 전쟁을 여기서 끝내면 그 바이든 집권 시에 끝내면 자기가 패배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넘기고 트럼프가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타격도 주고 그렇죠. 도덕적 타격도 주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전쟁 끝내겠다 했는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안에 끝낸다. 처음에는 11월 5일 날 끝낸다 그랬어요.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24시간에서 100일 6개월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푸틴은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푸틴은 무슨 생각할까요? 6개월? 왜 끝내지? 끝낼 수도 있겠죠. 지금 상태로 그냥 줄 꺾고 끝내면 되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네? 얻을 게 우리 얻는 게 뭐지? 왜 이미 이긴 전쟁이고 아니 조금 더 불리할 게 없는 전쟁이고 네.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해지는 전쟁을 러시아 왜 입장에서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가 수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조금씩 말려든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어젠가요? 그 저기 X 트위터에 발표를 했는데 저 보면 나는 러시아하고 잘 지내고 싶다. 뭐 푸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던데요. 그리고 네. 저기 보시면은 그치만 전쟁을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할 거고 러시아에 제재, 관세 부과를 하겠다.
저거 안 먹히는 그러니까요. 거는 벌써 지금 3년째 저거 안 그쵸,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쵸. 러시아는 전쟁하면서 더 오히려 자력 경제로 더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걸 레버리지, 저걸 지렛대로 푸틴을 압박한다? 네. 씨알도 안 안 먹힐 먹히는 이야기라는 거군요. 거죠. 네. 그러다면 어떻게 하냐? 안 먹히네? 음. 그럼 우크라이나 더 지원할래. 더 지원할수록 소모전으로 계속 더 깨지는. 그러면 더 말려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런이라고 하는 과거의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가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게 빨리 끝내라. 잘못하면 이 전쟁은 트럼프의 베트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바이든이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바이든은 이미 진 전쟁 내가 지고 끝낼 수는 없으니 최대한 끌고 한국도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 하나의 고리가 한국군이에요. 그렇게 써먹으려고 던진 그러니까 네.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가 네. 이제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한국군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기고가 비어 있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있지. 거기는 한국을 군인들도 끌어들여서 똑똑하고 네. 무기도 많고 탄환도 많어. 돈도 많고 애들이. 그래서 아까 듀란에서 했던 그 나오는 가설은 네. 12월 3일 날 일으킨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12월 3일을 선택한 거다는 가설을 네. 이야기를 한 거죠. 재미난 가설이에요. 네, 온갖 가설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계엄했다. 파병하려고 계엄했다. 새로운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듀란 쪽에서 던진 건 네, 네. 영국의 그 진행자니까. 네. 이유는 간단하다. 11월 말에 우크라이나 국방장을 왔다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이걸 지원하려고 보니까 야당이 막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던진 거다 하는 이제 가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체 그림이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전체 그림에서 특히 미국 국내 정치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수싸움. 그리고 바이든은 어쨌든 패배한 대통령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끌어가지고 한국도 끌어넣어가지고 최대한 질질 끌어서 진 전쟁을 트럼프한테 떠넘기고 트럼프로 하여금 골탕 먹이는 거죠. 네, 이렇게 트럼프는 종결될 수 있겠군요. 네. 지고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서 막 뭐랄까 이렇게 막 뭐 안 되면 겐세이가 네, 막 뱃사공들이 많죠. 막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거 끝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트럼프 역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 그래서 이제 푸틴을 계속 불러다가 앉히고 여기 앉히고 해서 자기가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서 한번 폼을 잡고 네. 세계 정치의 자기 위상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푸틴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가. 그러니까 푸틴은 시간 끌수록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뭘 더 내놓든지 내가 거기 가야 될 이유, 적당한 이유를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특히 푸틴도 러시아 내 총참모부 군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또 러시아 국민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왜 갔냐 거기. 지금 다 이긴 전쟁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래 되면 아차하면 트럼프의 베트남이 될 위험성까지도 안고 있고 물론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 보지만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서두를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죠. 네. 아마 6개월은 고사하고 글쎄 연말 지금 보면은 아까 저기 우리 전황에 관련된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예 저기에 지금 그
동그라미 저것도 역시 그 전쟁 연구소 그림이기 때문에 절대 우크라이나 유리하게 그린 겁니다. 네. 지금 저기가 그 돈바스의 주요한 지금 요충지의 전투 현황이에요. 네. 지금 저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쪽도 과거보다 훨씬 또 영리해진 게 절대 정면으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우선 쭉 보급로부터 다 끊고 천천히 옆에서부터 포위해가지고 지쳐서 이 스스로 주저앉게 만든 전술을 써요. 그래서 뭐 굳이 다 죽이고 그렇게 아니라 포위해가지고 그 빠져나가면 그거 먹고 또 포위하고 그럼 또 빠져나면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원래 예정했던 거의 그 군사적 목표에 거의 지금 접근하고 있는 아마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중반기쯤 되면 거의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요 저 동그라미 친 그 뒤로부터는 망망 벌판이에요. 그 앞에는 다 참호고 요새들인데 네. 더 밀고 들어가기 좋겠네요. 그러니까 벌판이에요, 벌판. 네.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갈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식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반도식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내전에 출발해서 국제전으로 갔다가 싸우다가 서로 휴전 상태잖아요. 지금 한반도 평화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평화 체제가 아니에요. 네. 휴전이에요. 그거는 러시아로서는 못 하겠다는 거죠.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전쟁에서. 그러니까 더 끌고 가서 그러면 독일식으로 그냥 두 개를 나눠먹게 해서 쪼개가지고 저 강을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오른쪽은 러시아. 왼쪽은 우크라이나. 서방이 미국이 먹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시작한 목표가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의 중립인데 네. 그러면 반쪽에서 한쪽은 나토가 들어온다? 그거 그럼 또 안 되죠. 바로 국경 앞에 나토가 지금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러시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그렇죠.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됐다고 했을 때 크게 뭐 어떤 지금 그 민심인지 보여주는 한번 표가 보시죠, 있다고 뭐. 하던데. 네, 이거 맞죠? 아니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아까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유럽 연합 그 외교 협회라는 데인데 이건 공식 기구입니다. 네. 근데 재미난 거는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각 세계 러시아 거를 보기 전에 각 세계를 쭉 보시면은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을. 네, 맨 마지막에 있죠. 사우스 네, 맨 아래쪽에 보면은 트럼프를 웰컴 하는 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오. 아주 재밌어 지금. 왜냐 우리는 해리스 밀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 헛짚었냐. 네. 아주 다시 조금 보여주시죠. 이게 너무 그러네요. 재미난 조사예요. 제일 높은 거는 인도. 네, 심지어 그러네요. 미국과 전쟁한다고 하는 러시아도 34%. 오. 중국 보세요. 중국하고 또 뭐 주적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주적이라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 한국은 13%인가요? 저게? 와, 네, 그러네요. 13%.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뭐냐면은 컨플릭트.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는 모르겠다.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구나. 그렇죠. 혼란이죠. 혼란. 트럼프 등판에 대해서 네. 한국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만도 해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외교의 앞으로 나아갈 바 그다음에 한국의 현 주소를 여실히 야, 보여주는 그러네요. 조사라는 재밌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왜 이랬냐는 거야. 왜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랄까 세계 감각이라 할까요? 세계 정세를 본 떨어진다. 눈 수준 세계 최악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북한군 파병선만 믿고 저렇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군 파병선이 제일 잘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정확히 반영돼 있는 게 세상에 미국 정권이 바뀌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도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아노미예요. 네. 지금 집단 아노미 상태. 네. 외교는 지금 아노미 상태예요. 윤석열이 아직 파면된 것도 네. 아니고 아직 새로운 정권 들어선 완전히 것도 방향을 아니고. 잃은 거예요. 네. 큰일 우리가 났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다극화 이야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네. 이 말한 저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다극화 세계에서 완전히 지금 변방에 네. 실기했다는 거죠. 세계사가 변해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실기를 한 거예요. 방금 보신 저 그림은 우리가 두 번째 실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작년 말에 예, 일본 외상이 중국 가잖아. 그리고 올 초 며칠 전에 트럼프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럼 자기들끼리 만났겠죠 속으로. 어. 그 다음에 그 저기 수면 밑으로는 심지어 일본 자민당 대표단이 며칠 전인가요? 한 열흘 전에 중국을 가요. 수상의 총리의 진서를 들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 고위층하고 중국의 동부정부가 이제 일본하고 붙는 네. 거기인데 거기 군 지도부가 서로 만나서 교류하자 앞으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우린 뭐냐? 우린 또 실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극화의 흐름에 우리는 완전히 낙오돼 버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번 12.3 계엄을 통해서 트럼프 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 변화하는 서방 세계의 이 변화에 대해서도 이미 또 실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만큼이라도 해봐라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제일 우려한 나라잖아요. 미국은 윤석열 버리는 카드로 써먹으려 하는데 지금 얘들은 뭐라 그럽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혹시 한미일 군사동맹 깰까봐 걱정하면서 네. 저희 가서는 중국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양쪽의 풀을 다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한국의 윤석열 걱정해서 제일 걱정해 준 나라 일본.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중국하고 가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대로 가면 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본은 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세계를 상대로 세계 전쟁을 해본 나라.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네. 나라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중의 실기를 한 거예요. 다극화 흐름에서 이 추세에서 한국은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카드 다 손잡고 손 건네고 온갖 거 다 던지고 다니잖아. 네, 일단 윤석열 파면부터 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도 늦으셔가지고 윤석열 지키려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주차도 못 하셔가지고 너무 지금 더 화가 나네요, 갑자기 제가. 네, 교수님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돈노주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관련해서 돈노주의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 트럼프 외교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 네네. 결국 그 문제잖아요. 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건데 트럼프의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레이트 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간단히 그레이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again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든다 이야기잖아요. 마가 바꿔 말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죠? 네. 아니 위대하면 다시 위대하게 할 다시란 말을 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왜 그렇게 트럼프는 다시 뭘 보기에 위대하지 않다고 미국이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다음 처방으로 마가 혹은 뭐 그 돈노주의, 신멀로주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걸 꺼냈을까 하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지금 그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쇠퇴하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걸 위해서 먼저 이 다극화 세계하고의 밸런싱을 위해서 우선 서반구, 그러니까 캐나다, 그린랜드부터 쭉 내려오면 저기 그림 보시면은 한쪽에 예 러시아가 쭉 있고 저 지구를 북쪽 끝에서 보면 저 모양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랜드 이렇게 해서 북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러시아한테 다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저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원래 자기들 거였으면 저 무역로를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가 원래 자기들 거였으면 다시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죠. 러시아께 돼가니까 다시 가져오겠다는 이야기고 이게 중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밀리고 있었던 아메리카의 패권을 복구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과거 말로 하면 종속국, 요즘 말로 하면 페슬, 그러니까 봉신국이죠. 봉신국이라고 하는 건 종속국이라고 하는 20세기 범주고 20세기 만들어진 종속 뭐 주변 중심 이런 대당 관계는 20세기적인 국제 정치학 개념이에요. 근데 네. 봉신은 18, 19세기 개념이거든요. 그 말은 봉건적 개념이에요. 주인이 있고 밑에 하인이라는 이야기죠. 더 뒤로 갔네요. 예. 근데 지금 세계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19세기예요, 19세기. 네. 뭐냐면은 한편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뭐 그다음에 핵폭탄 뭐 온갖 그다음에 우주로 가는 뭐 열차 정찰 이상이면 급에. 뭐면 네. 근데 내용은 지금 트럼프가 내건 내용이라 19세기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봉신 국가가 어디입니까? EU, 일본, 네. 호주, 뭐 캐나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예. 예. 그 컨셉은 네. 우리 같은 뭐 중위급의 봉신국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갖고 오면 그냥 그 우리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중러와 적대 세력들, 미국을 적대하는 세력들 당장 말을 안 들으니까 동맹국부터 일단 수탈하겠다 우선 이거군요. 그 제일 만만하잖아요. 아. 중러는 그렇게 막 100개 먹을 수가 이미 너무 커버렸죠. 네.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초월해 버렸잖아요. 네. 네. 러시아도 물론 PPP 구매력 기준이지만 이미 독일, 일본 앞질러 버렸잖아요. 그럼 가서 어떻게 옛날처럼 그냥 100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 자기 동네 집단속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동맹이 아니잖아요. 동맹이란 말을 진짜 없애야 돼. 한미 동맹 이런 거.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네. 아니 아니야. 동맹이 아니에요. 네. 미국 정치학이 국제 정치학은 동맹 개념이 없어. 왜 있어야 돼? 자기들이 주인인데 동맹이라고 하는 거 비슷하거나 좀 더 세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체급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예 우리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보세요.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금세 가서 중국하고 지금 뒷선대고 만나고 서로 앞으로 잘 지내자고 이러고 있잖아. 우리만 또 낙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 지금 트럼프 집권을 자꾸 이래서 통상 압력이 커질 거다. 방위 분담이 늘어난다. 자꾸 이걸로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조사 결과 나오는 거예요. 컨플릭트. 모르겠다. 완전히 헷갈려 버린 거예요. 네. 아노미예요. 아노미. 네. 집단 아노미 현상이라니까요. 그렇게 그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태. 이건 순전히 계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한국 외교는 방향을 잃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엄이 닥치고 쿠데타가 닥치니까 완전히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이리 갖고 와, 멕시코 이리 와, 예? 파나마 오나 중국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우리 거야 갖고 우리 와. 거였어. 응? 말 안 들어? 네. 군대 보낼게.
그린랜드 너 안 와? 군대 보낼게.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따로 할 거, 이리 와 그냥.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신국하고 주인 나라하고 그 19세기가 다시 온 거죠. 이렇게 벌거벗은 제국주의 모습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쪽 세계, 이른바 다극 세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적 국제관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주권을 기반한 민주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거의 균형, 자유롭게는 이 균형 맞추겠다. 물론 이건 이상이지만 앞으로 이제 또 지켜봐야죠. 네. 하지만 이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 질서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게 신멀로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읽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려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성적이 들고 이렇게 할 전혀 그런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국화 실기, 그다음에 트럼프 집권에 대해서 아까 조사 결과처럼 네. 컨플릭트. 또 실기. 네, 알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자주의 기치, 네, 민주주의의 기치에 기반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권과 국제 정세를 또 끌고 가야겠다, 네, 읽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